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3월 4일 연휴 이후 3월의 첫 번째 출근 해요마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던 연휴인데 단 하나 미세먼지만 아니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법한 연휴였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를 통해서 경주와 거제도를 다녀왔는데요. 계속해서 밖을 다니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일자가 많아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연휴였습니다. 하루빨리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이라는 기본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양국 정상들이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회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전면적인 비핵화죠.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고요. 북한이 제시한 카드는 영변의 핵실험장 폐쇄였습니다. 미국은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실험 가능군을 폐쇄할 것으로 요청했고요. 여기서 양국 간의 온도차에 따른 협상 결렬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제재 강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요. 북한의 경우 영변의 핵시설 이외의 다른 핵시설이 있음을 회담 이전에 밝히지 않았고 미국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판세였던 것입니다. 서로 뒤통수에 뒤통수를 치는 동서고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에 따라 목요일 한국 증시 코스피가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2.78% 하락하며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1123원으로 112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567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45억, 기관이 683억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개인들의 손절매 물량이 코스닥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대북주 중에서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거기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외 이슈로 반도체 디램 가격 급락 영향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5%, 삼성전자 3.5%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결국 시장의 이슈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떨어졌고 이 중에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진입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해서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고 화해 무드를 깰 정도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액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즉 대북 테마와 같은 종목들은 지수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고 논외로 두시고 기존에 눈여겨보셨던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을 대지 못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만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 우리가 쉬는 동안 개장을 했었죠. 일단 목요일, 금요일 시장을 살펴보면 상무부에서 지난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발표했었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2.2%였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대외적 요소 등을 감안해서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다만 발표는 2.6%로 발표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는 시장이 북한과의 협상 결렬 소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금요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의 호조뿐만 아니라 중국 차이신 PMI 지수의 소폭 반등이 있었고 아마존의 식료품 매장 적극 진출 보도 등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1.9%나 상승하는 등 대형주들의 주로 반등이 있어졌고 S&P 500 지수도 28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단단한 미국 시장을 증명해줬습니다. 결국
나스닥 시장은 10주, 그리고 다우존스는 9주 연속 상승하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의류업체 갭, 올드네이비라는 회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분리하는 등의 최근에 갭의 부진을 털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금요일 하루 동안 1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 이어 최근 부진을 털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의 기업과는 다르게 발빠르게 구조조정에 나서고 시장은 화답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 선진국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갭의 상승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의류업체들도 연이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나이키는 장중에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재차 상승한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특정 대북주를 제외하고 반등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늘 하루 시장을 잘 지켜본 이후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른 의미로 다이나믹한 코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틈에 분명히 기회는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해외로 시각을 한번 투자의 시각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연휴 오래 쉬셔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즐거운 출근길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라이브 그리고 영상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기습 라이브에 와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라이브가 있게 될 때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